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신발이 없죠? 오늘 신발 있다. 신발 있지 당연히. 근데 새 신발이 아니라서.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신발은 여기 이제 구독자님 요청도 있던 신발이고, 내가 또 최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최애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신발 엄청 똑같은 신발을 많이 사긴 했으니까. 내가 즐겨 신었던 모델 중에 하나거든. 이름하여 하이퍼덩크. 요거는 하이퍼덩크긴 한데 로우야. 요거는 이제 2016 버전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퍼덩크가 신발이 11가지가 나왔어. 이거는 내가 정말 신발이 괜찮아서 한 67켤레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정리도 한 것도 있고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내 손에 남아있는 이 착화했는 모델인데 상태가 그렇게 다 좋지는 않아. 요걸 가지고 하이퍼덩크 시리즈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 리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이제 하이퍼덩크 뭐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키에서는 나는 하이퍼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이제 신발의 탄생은 2008년 탄생을 했거든. 요거를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나이키랑 그리고 이제 모든 스포츠 제조사들이 농구 관련해가지고 중흥기가 2번 정도 있었어. 그래서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8년. 이때가 모든 제조사들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중흥기라고 하거든. 그 2차 중흥기인데, 그때가 2008년 북경올림픽이 있던 그 해거든. 근데 이 올림픽이 굉장히 스포츠 제조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야. 왜냐하면 전 세계 축전이잖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해서 경합을 벌이는 국제적인 이벤트거든. 그러니까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이 신고 있는 복장, 그리고 장비, 그리고 신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기록에 그리고 메달이 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제조사들이 4년 주기로 굉장히 혼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PR을 많이 해. 그 대표 주자가 나이키야. 그때 이 하이퍼덩크가 처음으로 탄생을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나이키에서 그렇다 할 플래그십 농구화 제품이 사실은 없었었어. 시그너처 라인을 제외하고 나이키 고유의 플래그십 모델이 없었는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딱 앞에 두고 나이키가 이 하이퍼덩크를 소개를 하거든. 그때 진짜 센세이션 했었어. 그때는 코비가 자기 라인도 아니었는데 코비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서 했었을 정도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국제적인 이벤트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러니까 홍보 효과도 있지. 그리고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메쉬 소재, 여기 보면 이제 요걸 이제 플라이 와이어라고 하거든. 근데 요걸 이제 다이나믹 플라이 와이어라고 그래. 다이나믹 플라이 와이어라고 해봤자 이게 약간 좀 케이블이 좀 두꺼운 걸 이렇게 다이나믹 플라이 와이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플라이 와이어 기술이 좀 적용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하이 탑도 있고 로우 탑도 있고, 그리고 엘리트 격인 조금 고급 라인도 있었어서, 하이퍼덩크 전체 라인도 사실은 미드컷이랑 하이도 있었었고 로우컷도 나왔었어. 그래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가지 모델이 나오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드컷 그리고 로우컷을 거의 대부분 다 동반으로 출시를 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 매해마다 달랐지만, 그 당시에 2008년에 선배였던 플라이와이어 기술력,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게 된 루나 폼 관련해서 최고급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사실은 그렇게 딱히 나쁘다고 이야기했던 모델은 몇 모델이 없을 정도로 괜찮았던 모델이에요. 자, 스펙은 이제 20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우컷은 전족부에 주메어, 그리고 후족부에 주메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미드솔도 조금 높게.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가 지금
이 중간에는 이렇게 컷아웃을 해놨거든. 무게를 줄이려고. 그래서 이게 TPU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미드솔을 좀 묵게 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스펙은 뭐 일반 나이키 시그너처급 중에 조금 고급 라인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뭐 나중에도 내가 언급을 할 거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많이 해서 그 11가지 모델에다 적용을 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시리즈 라인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색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1가지가 나왔다고 했잖아. 이거 11가지에 있어서 나오면서 굉장히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미드 또는 하이 컷 그리고 로우 컷 그리고 뭐 매 시리즈마다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뭐 엘리트라든지 조금 고급 모델도 간간히 출시를 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 시리즈 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이키의 플래그십 모델이야. 그럼 희연님은 그 중에서는 2016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이퍼덩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2010. 우리나라에는 그 신발이 유통이 잘 안 됐었어. 그리고 2011은 나왔었거든. 2011도 괜찮았었어. 그리고 요거 2016.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이퍼덩크가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신발은 2017로 알고 있거든. 2017에 대해서 접지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이 호평을 많이 했었는데 나는 2017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었어. 이건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하이퍼덩크 로우 X. 그래서 나 그렇게 4가지 정도가 내가 신기에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았던 신발이라고 생각해. 요거는 내가 자주 샀고 많이 신었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하이퍼덩크가 사실은 2018년 이후로 단종됐거든. 근데 하이퍼덩크 2017 그리고 하이퍼덩크 X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년 들어가지고 레트로도 됐었어. 근데 국내는 발매를 안 했지. 중국이랑 홍콩 쪽으로 발매가 된 걸로 봐서는 중국, 아시아 특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뭐 그렇게 레트로가 됐다는 것만 봐도 그 두 모델이 가장 신기에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뭐 하이퍼덩크에 대한 스토리텔링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엄선하고 선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첫 번째 게 빠질 수 없겠지. 2008년 그때 북경 올림픽 때 이 하이퍼덩크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플라이 와이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탑재를 한 농구화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간에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 플라이 와이어라는 그 기술 자체를 한국 사람이 개발을 했대. 그래서 그걸 나이키에다가 매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돌았었는데 뭐 진위 여부는 나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원리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PU 어퍼에다가 굉장히 탄성이 좋은 나일론 같은 그런 실을 이렇게 안에다가 놓고 퓨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어퍼를 덧대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봉을 하는 그런 어퍼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가볍겠지. 그리고 두 번째 와이어가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신발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거든. 그래서 그걸 올림픽을 하기 전에 그 신발에다 적용을 하고 딱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이랬거든. 근데 바로 그 다음 해 코비4에 또 그 와이어를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1세대 플라이 와이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플라이 와이어를 처음으로 적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나 폼인데 이게 루나락 하는 게 달이잖아. 그래서 이 루나 폼의 탄생 배경이 뭐냐면 이 하이퍼덩크 2008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후속부에는 줌웨어가 있는데 앞쪽에는 루나 라이트 폼이라고 하는 폼 소재가 들어가 있어. 굉장히 찰떡 같아.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나사에서 우주 비행선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앉아서 쓰는 그 의자에 쓰는 쿠션 패드에 쓰는 그 소재로 폼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루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달에서 갈 때 쓰는 우주선에서 착안해서 만든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나 라이트 폼이라고 하는데 그 루나 라이트 폼을 처음으로 적용을 한 게 이 하이퍼덩크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왔던 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코비4도 똑같은 구성의 루나 라이트 폼을 가지게 돼. 그리고 나중에는 그 루나 라이트 폼이 루나 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11가지 시리즈가 나왔잖아. 나이키의 굉장히 다양한 쿠션 소재 그리고 어퍼 소재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서 신발을 만들어. 그래서 어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이 와이어도 사용을 했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다이나믹 플라이 와이어 그리고 퓨징 어퍼 또 썼었고, 엔지니어 메쉬, 그런 다음에 뭐 플라이 니트로 만든 소재도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줌웨어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루나 라이트 폼을 사용했다가 뭐 앞서 언급했던 루나 론으로 발전을 했다고 했잖아. 나중에는 이제 2017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폼도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폼 소재던 나이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케이스고, 줌웨어나 에어 같은 경우도 뭐 전장 에어도 사용을 했고, 전후 줌웨어를 넣어서 뭐 로우 컷에서 사용하고 미드 컷에서 사용하고, 또 뭐 심지어는 엘리트 모델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는 라인까지 가게 된 신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 연장선인데 엘리트 모델도 출시를 했다고 하잖아. 근데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리트 모델이 왜 출시가 됐냐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작년에 우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코비 9 하면서 엘리트 모델이 사실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강한 이미지를 많이 드러내야 되고 고급적인 이미지를 많이 부각을 해야 돼서 검정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금색 계열로 나온다고 했잖아. 이 하이퍼덩크도 엘리트 모델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적인 퓨징 어퍼, PU 어퍼, 그리고 플라이 와이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소재인 걸 사용을 했어. 뭐 케블라라든지, 그리고 이 플레이트나 이런 것도 가본으로 만들어서 가격이 그 당시에 막 $220, $200 이상, 굉장히 고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 모델도 출시를 했었어.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성공을 한 거지만 늘 성공만 했겠나? 폭망한 것도 많아. 그래서 하이퍼덩크 2013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었다. 그 정도로 신발이 좀 엉망진창이었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미드솔 있잖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완전 살상 무기 같은 거 있잖아. 가다 이게 운동하다가 슬쩍 들리면 정강이 막 부러질 정도로 아프고 뭐 발목 아프고 이랬을 정도로 막 진짜 무슨 막 살상 무기 같이 생겼었어. 이제 하이퍼덩크 2015 같은 경우에는 뭐 잭 라빈이 그 신발을 신고 덩크 컨테스트에 나왔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근데 그 신발의 그 디자인 모티브가 뭐냐면 그 백투더 퓨처의 에어맥, 거의 뭐 홀리 그레일 중에 하나거든. 그 신발을 디자인을 오마주를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폭망했다. 거의 완전 그냥 망각이었어. 뭐 망해서 뭐 신는 사람은 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적은 없다. 그리고 나도 로우컷을 샀다가 신어보고 신발이 너무 절망이라서 그냥 보내버렸을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 다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정말 망작도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이퍼덩크라는 시리즈 중에 덩크라는 이름을 안 가진 제품도 있다. 그래서 원래 2008년에 하이퍼덩크가 나왔고 2009년에 나온 신발은 하이퍼덩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하이퍼라이즈라고 제품이 나왔었어.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 한 해를 이제 런칭을 하거든. 근데 신발 기능은 똑같아. 구성은 하이퍼덩크 2008이랑 똑같은데 이제 위에 어퍼가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이퍼덩크 라인이지만 하이퍼덩크라는 이름을 안 가지고 있는 라인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하이퍼덩크 라인 중에 뭐 쿠션 소재를 굉장히 다양한 걸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루나 라이트 폼, 루나 론,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한 제품들은 우리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방식 중에 컨테이닝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미드솔이 사실은 폼 캐리어야. 그래서 이게 근데 바깥에 있는 게 리액트 폼이 아니야. 그냥 일반 폼 캐리어고 그 안에 드러내서 리액트 폼을 깔고 루나 론을 깔고 루나 라이트 폼을 깐 형태로 출시가 된 거야. 그래서 밖에서 만지고 있는 건 그게 아니야. 그렇지. 원래 그 쿠션 소재가 아니야. 눈으로 보는 게 원래 쿠션 소재가 아니다. 그게 마지막 이 하이퍼덩크의 스토리텔링 포인트예요. 장단점. 뭐 이 하이퍼덩크를 이야기하면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면 뭐 얘기할 게 사실은 없다라기보다는
이 오버롤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신발 같은 경우로 따지게 돼도 뭐 전후 다 주매어 있지. 신발 무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근데 요 신발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뭐 이 신발의 장점이 전반적으로 보이는 하이퍼덩크 신발의 다 장점들이에요. 신기 편하다. 가격은 비싸지만 또 할인폭도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았고, 그리고 무난하게 신을 수 있었고, 그리고 포지션리스 농구화라는 거. 포지션이 구분이 없어. 대신에 요 신발에는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요 앞부분 있지. 여기가 다 트더잖아. 여기 벌써 다 트더졌잖아. 이것도 그래. 그래서 지금 다 트더. 요게 요 신발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요거에 국한된 거지. 오버롤로 보자면 사실은 하이퍼덩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게 많이 없어. 왜? 11가지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3가지 모델 빼고는 전부 다 신발이 다 괜찮았었거든.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신발 알지? 라고 할 정도로 신발 자체는 완성도가 높은 신발이 맞아. 그래서 장점은 크게 뭐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단점이라고는 내가 봐도 단점이라고는 크게 없을 것 같아. 요거 빼고. 내 생각으로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발을 좀 약간 내같이 좀 약간 덕후 기질이 있다 그러면 이 신발을 아마 모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일단은 작년이랑 올해 뭐 중국 쪽이나 뭐 홍콩 쪽에 직구로, 그리고 이제 이베이에서는 2017이라든지 X 같은 제품은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신발을 뭐 조단 라인이 좀 너무 좀 사기 좀 그렇다, 눈에 너무 튄다라고 해서 그냥 무난한 신발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국 정도 가격도 많이 싸졌대. 그래서 뭐 이런 제품도 한 번씩 직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봐. 이게 뭐 내 마지막 포인트.